그리고 자기가 혼자서 상상해, 이렇게. 그러고는 단정 지어. 그러고는 막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주호련에 내가 진주호련이 다 잘했다고 그냥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진주호련이 다 잘했을 리가 있습니까? 잘못한 게 수도 없이 많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진주호련 노조가 강성노조냐 그러면 절대로 강성노조는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 진주호련은 파업 경력이 없어. 한 번도. 그리고 임금도 홍적철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사해 보면 다 거짓말. 임금도 낮아. 그리고 이 노사 협의도 제법 순종적으로 잘했어. 그리고 진주를 제가 알아요. 1년을 가서 살았어요, 제가. 경상대학교 처음 세울 때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이제 지원 때문에 파견 가서 1년을 살았는데 진주에는 공장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진주에는 공장이 없는 데다 굉장히 보수적이야. 분위기가. 시골스러운 보수스러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조가 강할래야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 울산에 있나, 창원이나 이러면 또 올라서. 그런 데는 노조가 강할 수 없어요. 굉장히 온건하고 온순한 노조였습니다. 보건의료 노조 지부장 왈, 진주의료 노조는 거의 사고지부에 가까웠다. 이제 그런 거예요. 노조의 입장으로 보자면. 싸움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냥 홍준표는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강성노조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이제 공공의료는 도대체 그러면 뭐를 해야 공공의료가 제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배경 때문에 공공의료는 이걸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공공의료는 이게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 그러면 외국의 아까 얘기한 70%, 아까 OECD 평균치가 75%인데 외국의 병원이 하는 가장 중요 공공병원이 하는 또 비영리 민간병원도 포함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그건 뭐냐면 이걸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건 표준진료라는 거예요. 이게 표준진료는 이런 거예요. 환자의 질병의 상태에 맞춰서 과잉도 아니고 과소도 아니고 그야말로 적정한 교과서적인 진료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병원에 가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 병에 맞게 교과서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늘 어떤 불안이 있냐면 이거 할 것 같은 불안이 있지. 그죠? 이거를 하지 않는 병원이 공공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병원이 기준점을 맞추는 모든 나라의 의료에서 공공병원이 기준점 노릇을 하기 때문에 민간병원이 거기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영리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법인으로서의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조차도 이게 미국의 공공병원과 비영리법인들이 존스 홉킨스 이런 거가 다 그게 병원이거든요. 그런 병원들이 기준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영리법인조차도 그 기준점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국에도 대표적인 데가 일산이에요. 제가 일산 사는데요. 일산에 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된 일산병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산에 국립암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병원이 과잉진료를 하지 않거든요. 표준진료를 지향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다른 병원들이 동국대병원이나 무슨 일산 백병원 이런 병원들이 과잉진료를 못하고 수가를 높게 매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산 지역의 민간병원의 진료비가 타 지역보다 훨씬 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역할이 공공병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공공병원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민간병원이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비보험 부분도 높게 매기고 가격을. 그죠? 그리고 횟수 같은 거가 많이 늘어나고. 반면에 과소진료가 있어요. 과소진료는 여러분들이 느끼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하는데 사실은 과소진료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나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이 병원에 가면 아직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환자한테 진료를.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당한 과소진료가 있어요. 또 애시당초에 병원에 가지도 못하는 과소진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골 지역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이렇게 쭉 다녀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무릎이 아프다, 그리고 허리 아프다, 뭐 그러면서 집에서 끙끙 앓고 있어요. 소화가 안 되는데 생활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기초생활보 수급자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병원에 못 가겠다. 그래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언매트 니드거든요. 미충족 수요에 속하는 건데 이 미충족 필요가 한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소진료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과소진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으로 보는 거는 과잉진료지만 안 보이는 인비저블한 그런 과소진료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공공병원이 많아야 이 부분도 사라지고 이 부분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조금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예방적 의료를 해주는 그런 병원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민간병원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민간병원의 탓만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돈을 대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광범위하게 얘기하는데 뒤에 자료가 있으니까 조금씩 가볼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의료원의 환자, 입원 환자, 의료급여 부분인데, 이건 뭐죠? 오타인데요. 어쨌든 여기 지역 거점 공공병원은 34%, 전체 병원은 20%예요. 이거를 이제 삼성이나 현대나 서울대, 세브란스 이런 거로 가면 거의 5% 이하로 내려갑니다. 이거는. 이 비율은. 그런 거예요. 이 의료급여 환자들, 돈이 없는 환자들, 그런 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거는 공공병원의 그렇게 본질적인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문제를 푸는 거는 건강보험이 더 보장성이 높아지면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만약에 무상의료라는 말이 한참 많이 쓰이다가 요새는 이제 끔해졌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진짜 무상의료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상의료 상태가 되면 저거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돈을 안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삼성병원이나 현대병원에 가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건강보험이 풀을 문제지 공공병원이 저소득층 진료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니다. 이게 저는 현재 상태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가난한 환자들은 본인 부담금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정작에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소득 탄력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득 탄력성 때문에 이 건강보험의 보장 본인 부담금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이쪽에서 이 공공병원들이 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 원래대로 하자면 내려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스웨덴에서 영국은 의뢰 부분은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오히려 입원 부분은 본인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입원했다 퇴원하고 나오면서 돈을 내는 절차가 없어요. 퇴원할 때는 없어요. 돈을 내는 절차가. 그러니까 설사 노숙자라고 하더라도 영국에도 홈레스가 세고 셌는데 노숙자라고 할지라도 병원에 가서 자기 증상의 병의 중증도에 따라서 어느 병원이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돈 때문에 큰 병원을 못 간다 이런 현상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실감을 좀 나게 하려고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30세 이상의 성인 640만 명이에요. 그 중에 28%가 고혈압이에요. 28%가. 그런데 그 중에 34%, 3분의 1은 자기가 고혈압인 줄 몰라. 혈압을 재보질 않아서. 몰라, 본인이. 38%는 알고도 관리를 못해. 진단에서 알아. 자기가 고혈압이라는 거 아는데 컨트롤을 못해. 그래서 실제로 28% 50만 명만 적절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요거 뺀 이 그룹에서 뭐가 생기느냐면 이게 생기는 거예요. 하트어택이나 이제 뇌졸중이 중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혈압에 대해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모르는 게 있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다 알고 있어요. 고혈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고혈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밖에는 관리를 못 받아요. 고혈압 관리를 여러분들이 그 능동적으로 이걸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서울시의 보라매 병원이나 같은 그런 종류의 공공병원들이 이게 도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건소의 네트워크가 아주 짱짱하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건소는 구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건지소를 이제 그 분소를 브랜치 오피스를 세우려고 하면 이게 의사들이 반대. 그래서 그 보건소의 브랜치들을 세울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브랜치에는 이 방문 간호사가 방문 간호사가 있어서 가정 방문을 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처럼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이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소위 오큐페이셔널 메디슨으로 직장 의료의 형태로 이거를 직장으로 가야 여러분들의 건강관리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에 이 오큐페이셔널 헬스의 혜택을 받아본 경험이 전무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큰 병에 걸려요. 큰 병에 걸리면 개인적으로도 불행이고 돈들은 돈대로 들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또 그 돈을 써야지 돼요. 이거 관리하는 것보다 이거 수술하는 게 이 뇌졸중 하나 생기고 심근경색이 생기면 건강보험에서는 그 최소 500만 원, 많으면 1, 2천만 원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환자마다. 그렇게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짜여지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한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제대로만 해주면 이거의 발생률이 비약적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경험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통계를 보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없다는 거를 한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할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걸 요구할 수는 없거든. 그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게 어떠냐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흡연율 이게 격차가 있는데 또 이 흡연율하고 고위험 음주율 그러니까 폭주를 하는 그런 사람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우울감을 경험하는 율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일치하는구나. 뭐하고 일치하느냐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민주당 선거구하고 일치하고 그죠? 대부분 이게 민주당 선거구입니다. 그죠? 서울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여기. 그죠? 반면에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운동하는 비율 가장 그 색깔이 짙은 게 여기예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소시오 이코노믹 베리어블하고 이 헬스 인디케이터가 아주 일치하죠. 이거 왜 그러느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박원순 지사도 이거를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건강 투자를 대폭적으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풀어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게 전국적으로도 그나마 서울이 가장 장수하는 도시가 여러분들 생각하면 지리산에서 장수할 것 같다, 장수촌이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사실은 서울이 가장 장수합니다. 압도적으로. 표준화 사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림에 보신 것처럼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이는 훨씬 낮죠. 높이는 낮죠. 여기가 어디냐? 이게 서초, 송파, 강남. 3구가 딱 여기 있어요. 제일 못 사는 데가 금천, 구로. 네. 여기는 전부 민주당 그 구청장 그렇게 되죠. 신기하죠? 네. 이 상황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런 홍교표의 경남은 어떠냐 그러면 경남도 딱 그래요. 지금 문제가 된 서부 경남, 여기가 바로 제일 경남에서 못 살고 병이 많은 데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돈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여기서도. 병원도 압도적으로 이쪽이 많고요. 여기는 텅 비어 있는. 참고로 홍준표 씨는 여기서 나서 여기서 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공공의료가 좀 필요하긴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공공병원 저거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력하실 건데요. 이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우선 국사립대를 비교해 보면 중증 환자 비율이 중증 환자는 이게 각 지역에 있는 국립대병원으로 대부분 가고요. 사립대에서는 중증 환자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증도를 보정하고 똑같은 병일 때 진료비는 어디가 비싸고 쌌냐 하면 국립대병원이 훨씬 싸고 사립대병원이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정리해 보자면 국사립대 병원 중에 국립대가 어려운 환자는 많이 보면서도 훨씬 싸게 진료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 개를 붙여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경영지표로 보면 사립대가 경영지표로는 더 좋을 수 있으나 그 병원의 설립 목적을 놓고 국사립대 중에 그러니까 공립과 사립 중에 어느 쪽이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느냐를 보면 공공병원 쪽이 훨씬 더 설립 목적에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된 진주의료원 같은 의료원도 이것도 이제 상식을 좀 깨는 자료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이거를 의료기관 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걸 쭉 하는데요. 매년 이거를 하게 되는데 두 개 연도 거를 보면 이런 거예요. 같은 규모의 병원, 그러니까 병원 규모에 따라 그러니까 한 300병상 되는 거하고 1000병상이 넘는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세브란스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급의 그러니까 마치 중소기업과 대기업 뭐 그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중소병원끼리 동급의 병원하고 비교해 보면 이 바깥에 요게 공공 지방의료원이고 이게 동급의 민간병원인데
지방의료원이 경영을 훨씬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인력관리, 환자관리, 중환자, 약제, 검사, 응급, 의무기록, 입원생활, 질향상의 노력, 퀄리티 어슈런스 하는 거죠. 시설안전, 감염관리 모든 부분에서 공공병원이 훨씬 지표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에도 요 안에 있는 게 민간이고 이게 공공인데 공공이 훨씬 성과가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의 중소 한 300병상 정도 길거리에 있는 민간 병원들이 사실은 경영이나 운영하는 방식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규모, 동급의 규모를 놓고는 공공병원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지금 이런 병원들도 이 바깥 훨씬 이게 좋아지도록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지 된다는 거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그 방향으로 이제 백방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공공병원이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편견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놓고 보면. 그 다음에 그런데 적자는 분명히 납니다. 적자가 분명히 나는데